반갑습니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 7월 19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저희 카페에 올려주신 글들 답변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IH2님, GIH2님께서 제목에 그 질문 달아주셨는데요. 윤창호법 2 전에 음주운전 걸리고 만약 윤창호법 2호법 실행했을 때 음주 말고 일반 사고도 2년 취소되나요? 음주운전만 적용이 되겠죠. 일반 교통사고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윤창호법 전에 한 번 적발되고 음주운전으로 윤창호법 이후에 또 한 번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을 때 얘기지,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 교통사고 난 거는 아무 관계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관계가 없다. 윤창호법 시행되고 나서 한번, 그 전에 2001년 7월 24일 이후로 한 번 걸리면 2년 동안 면허가 취소가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일반 사고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음주가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답변 드린 게 맞을 거예요. 자, 레이님, 어제 그 통화로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4월 중순에 음주 적발이 돼서 정지 처분을 받았고 13년 전에 발생했던 음주 취소 이해 기록이 남아서 삼진아웃이 적용되어 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 벌금 300만원에 대한 집행이 7월 24일까지인데 급하게 돈을 마련하고자 타고 다니던 승용차를 처분하려고 매수인과 만나기 전 동네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매매용 인감을떼러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매수자도 주민센터에서 만나기로 한 상태였고요. 집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뒤에 경찰차가 있었는데 3분도 채 지나지 않아 갓길로 정차시킨 후 결국 무면허 단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경찰차에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위에 인식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차량들은 단속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경위에 대한 간단한 조서만 쓰고 나왔는데 경찰에서 추후 연락이 온다. 자, 아까도 전화로 통화 드렸지만 일단은 이거는 저희가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조금 많이 지났다가 걸렸으면 해결 방법이 있을 텐데 이 적발되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해결 방법이 없어요. 음주운전 적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성문 쓰시고 최대한 선처를 구해서 벌금이라도 좀 줄여보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해서 제가 전화를 좋게 마무리했거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 강 선생님의 경우에는 반성문 쓰고 선처 구해서 최대한 벌금이라도 좀 줄여보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면허 정지 구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향을 전하는 캔들나무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제가 6월 16일 음주로 100일 정지, 교육으로 말고는 줄일 수 없나요? 자, 이게 첫 번째 질문이 되겠네요. 6월 16일 음주로 적발됐는데 교육 말고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기소유예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소유예, 정지는 기소유예를 받으면은 그 50일 정지, 50일 교육받아서 감경되고 나머지 50일도 기소유예를 받으면은 임시면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고요. 이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서에다가 반성문을 내고 그 다음에 검찰청에다가 자신의 처지를 어필할 수 있는 피의자 의견서를 써서 검찰청 민원실에 내시면 검사님이 보시고 기소유예를 줄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라고 하는 것은 죄는 있지만 내가 기소를 유예하겠다. 쉽게 말해서 한번 봐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봐주겠다라는 기소유예가 나오면 벌금도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면허도 바로 풀립니다. 그래서 벌금 150만원도 나오셨다고 하셨는데 그 벌금도 줄이기 위해서는 이 기소유예라는 걸 받아야 된다. 기소유예는 경찰서 가기 전에 준비를 했다가 경찰서를 다녀오자마자 검찰청에다가 피의자 의견서를 좀 자신의 처지를 어필할 수 있는 자료들과 함께 넣어서 검사님께 선처를 구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의뢰인님. 그래서 답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오랜만에 형사 합의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어떤 유튜브를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저희 의뢰인이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의뢰인께서 이제 보여주신 내용을 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 합의금을 많이 받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어떤 영상을 찍으셨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고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영상 찍는 것도 자유지만 과하다라는 느낌을 조금 하긴 했어요. 물론 이제 그분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 주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 인신공격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주장 자체가 저랑은 맞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1300만원을 불러라, 합의금으로. 근데 사실은 이게 진단 주수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르다고 봐요, 저는. 예를 들어 진단이 2, 3주 나왔는데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1300만원 줘라, 아니면 합의 안 본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가해자는 절대로 합의를 못 봅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1,300만 원 정도는 이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다친 경우나 또는 약간 사망한 경우는 아니겠죠. 사망은 훨씬 나오겠죠. 그 법정 사망보험금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합의금에 대해서는 그 정도 받으려면 전치 한 5, 6주 정도 나와야 돼. 1,300만 원 정도면. 물론 이제 합의라는 것이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서로 조율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진단 2, 3주에서 1,300만 원 달라고 하면은 그건 조금 부담이 되지 않냐, 가해자한테. 가해자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고, 저는 알다시피 손해사정 업무도 하기 때문에 일단 피해자 입장도 좀 봅니다. 제가 피해자 입장에서 진단 2, 3주 나오면은 통상적으로 많이 불러도, 정말 많이 불러도 500만 원 이상은 안 불러요. 제가 피해자 입장에 쓴다고 해도. 왜냐하면 그 이상 부르면 가해자가 합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비용이 중요한 건데 2, 3주 정도가 제일 많으니까 2, 3주의 기준을 맞추고 말하면은 보통 이제 200 정도나 300 정도 선에서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해자도 좋고 피해자도 좋다고 봐요, 저는. 물론 가해자 입장에서 더 줄이면 좋고 피해자 입장에서 조금만 더 받으면 좋겠지만, 이 조율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되고 현실감이 있어야 되는데 1,300만 원, 1,000만 원 막 이렇게 달라고 하면은 2, 3주 나왔는데 피해자나 가해자나 그건 합의를 거의 못 본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게 줄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피해자나 가해자나 진단 2, 3주면은 대략 200 정도에서 30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좋고, 자,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진단 2, 3주 나온 경우에 물론 합의를 보는 것이 안 보는 것보단 좋은 건 맞아요. 그러나 합의를 안 본다고 해서 그것이 아주 강력하게 감옥에 가거나 그런 게 아니고 벌금이 배로 올라가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합의를 못 보게 되면은 두 번째로 공탁이란 제도가 있지만, 공탁 자체도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면 거의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내가 합의를 보려고 노력했다라는 거라도 증거로 제출을 하면은 그거라도 좀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합의를 보는 게 제일 좋지만, 합의가 금액 때문에 안 맞거나 피해자가 아예 의사가 없으면은 못 보는 거고, 이럴 때는 피해자 인적 사항을 하면 공탁을 거는 게 좋고, 공탁도 못 건다 그러면은 내가 합의를 보려고 노력은 했었다라는 문자 내용이라든지 통화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도 법원에 내시면 참고는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진단 2, 3주의 경우에는 합의를 못 봤다고 해서 이게 바로 감옥에 가거나 또는 벌금이 2배 이상 이렇게 때리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합의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 송범석 대표였고, 오늘 성공 사례 하나 왔습니다. 그래서 소개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매일 한 건 정도는 성공 사례를 소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조인은 사실 결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법조인이 암만 이 입을 잘 털어도 사실 결과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물론 이제 적은 사례긴 합니다. 저희가 벌금이 50만 원 깎였어요. 물론 50만 원이 많은 돈이냐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깎인 사람 입장에서는 또 좋은 거 아닙니까? 물론 이것을 깎았다고 해서 저희가 축하합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이제 선처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법무사님께서 같이 도와주셨고요. 자, 3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50만 원 깎인 사례 지금 나가고 있을 겁니다. 네. 일단은 벌금이 깎였던 사례니까 좀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오늘 7월 19일 설명드렸습니다. 송범석 행정사였고요. 언제든지 저희 카페나 유튜브에 질문 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질문 주십시오. 모두 다 행정사로 검색하시면 네이버든 유튜브든 다 나옵니다. 예,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